자, 이번 시간에는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생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몸의 형태나 살아가는 방식 등이 주변 환경에 맞게 적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배우고 있는 그 진화론, 진화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의 증거. 자, 이 진화의 증거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화석상의 증거의 특징, 그리고 발생상의 증거, 그리고 해부학상의 증거, 그 다음에 유전학적 증거. 이거에 대한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 보면 그 글 속에 이거에 대한 힌트들이 있어요. 화석상의 증거라는 것은 자, 고래 화석, 말의 화석 등 이렇게 이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진화 과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뼈들, 이런 화석에 대한 뼈를 가지고 우리가 진화의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을 화석상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상의 증거라는 것은 초기에 생물이 발생할 때, 즉, 그 새끼, 그러니까 그 태아 상태일 때 모양을 보면 다 어류나 양서류나 파충류나 조류나 포유류나 초기 상태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점점 그 성장을 하면서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죠. 이렇게. 하지만 초기 상태는 다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발생할 때, 초기에 발생할 때는 모양이 비슷했는데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기 상태일 때, 초기 생물 상태일 때 모양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다 같은 하나의 생물에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척추 동물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해부학상의 증거라는 것은 이건 이제 해부해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해부를 해 보았더니 상동기관,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기본 구조와 발생 기원이 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 구조나 발생의 기원이 같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상사기관은 기본 구조는 다르지만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거.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 같은 거. 그죠? 흔적기관. 이것은 이미 아무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흔적은 남아있는 기관. 사람의 동익은 충수, 고래 뒷다리뼈, 두더지의 눈. 그러니까 이미 퇴화돼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지만 이게 과거에는 다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해부학상의 증거로 나와 있는 진화의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 유전학적인 증거. 자, 이건 바로 유전자나 단백질 분석 등 어떤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유전학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화석상의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보기 중에 그 진화의 증거 중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진화설. 자, 용불용설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의 생물과 다른 구조를 가진 생물로 진화한다는 학설이다 라고 하지만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용불용설. 쓰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서 다른 생물로 진화한다라는 거지만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선 선택설이라는 것은 뭐냐? 과잉 생산.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키가 큰 것도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면, 기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기린이, 목이 긴 기린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기린이 있는데, 목이 긴 기린일수록 나뭇가지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높은 곳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적자 생존. 목이 작은 기린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도태가 되고, 목이 긴 기린들만 계속적으로 생존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목이 긴 기린만 남았다. 그래서 자연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과잉 생산과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그리고 결국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 진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설이 되겠습니다. 비판은 변이 원인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별로 불충분하고 개체 변이의 유전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특이하게 나온 것들이 어떻게 꾸준하게 진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돌연변이설도 있어요. 이건 뭐냐? 돌연변이가 발생한 개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한 개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학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연 선택설보다는 훨씬 더 좀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들이 진화를 주도했다라는 건데, 좀 어떤 그 자연 선택설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더 급진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격리설. 같은 종이라도 지리적,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변이가 생겨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A로 진화를 하고 얘는 B로 진화를 해서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격리됐다라는 거예요. 격리. 완전히. 현대 진화설에는 생물의 진화설을 돌연변이설과 자연선택설과 격리설, 요 세 가지, 그죠? 그거를 종합해서 설명한다. 용불용설은 설명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생물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몸의 형태나 구조가 살아가는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죠? 진화. 고래가 육상 생활을 하다 수중 생활을 하는 생물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진화의 증거는 자, 고래의 앞다리, 그죠? 뒷다리가 퇴화하고 앞다리는 지느러미 역할을 해서 이게 다 뭐다? 하석상의 증거로 나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죠? 하석상의 증거. 하석상의 증거다. 사람의 동의근과 충수처럼 과거에는 발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흔적기관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흔적기관. 그 다음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자연에 의해 목이 긴 기린이 선택됐다. 보다 자연 선택설. 다음 자연 선택설의 설명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일단 과잉 생산이 됐고, 그죠? 굉장히 많은 과잉 생산이 됐고 개체들이,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목이 짧은 것도 있고 목이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목이 긴 기린만이 살아남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 자연이 선택을 하게 됐다. 이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라는 거죠.
돌연변이 객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아 자손에게 이른다는 내용을 지나서는 돌연변이설이죠. 돌연변이설. 캥거루가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설은 캥거루는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대륙으로부터 격리돼 있죠. 완전히. 그래서 캥거루가 여기에만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설은 경설이 되겠습니다.